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혈전, 즉 어적혈이 뭉쳐서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그림이죠. 오늘 38번째 이야기는 만성질환, 염증으로 생긴 어적혈 빼기의 원리, 왜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언제든 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38번째 이야기는 만성 염증으로 인해 생긴 어적혈 빼기의 원리와 방법, 즉 어적혈이 만성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실례로 3가지 정도 직접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원형 탈모, 협심증, 위장병, 어적혈 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적혈이 생기는 원리, 첫 번째 원인과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이겨내지 못한 환경적인 충격이 있죠. 충격이 생기면 내 몸 어디인가 염증의 서리장이 생깁니다. 그 염증의 서리장 주위에 서서히 어적혈이 모이게 되었고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왼쪽 이 부분은 지금 비교적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부위죠. 근데 오른쪽 부위는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혈전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고 심하게 되면 이제 어혈로 가득 차 있으면 적혈과 연전, 양면을 띄어서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산소와 양분의 공급이 차단되는 부위가 확대되면 이게 질병의 요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몸에서 빼내면 이런 핏덩이가 이렇게 막 생겨나죠. 이게 바로 어적혈입니다. 어적혈. 그래서 농백혈이, 즉 죽은 백혈구 고름이 사인 부위에 이렇게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염증세포, 염증 속에 있는 이 세포 자체가 핵산이 파괴되고 유전자 구조가 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서양의학은 이렇게 병든 환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완치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의 유전자가 왜 바뀌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미리 예방하면 중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어적혈이 생기는 원인과 원리 두 번째는 뭐냐? 내 몸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죠. 신장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찌꺼기를 여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여과하지 못하느냐? 몸속에, 피 속에 염증이 많으니까 신장이 미처 염증을 다 처리하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약산성이 되어서 피가 서서히 탁해집니다. 그래서 혈액이 산성화되면은 적혈구의 양이온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피를 바늘로 찌르면 어떤 부위든 피가 잘 나와요. 중기 어적혈은 어떤 현상이냐? 이제 신장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500여 가지 화학작용을 하는 간 기능까지 쇠약하게 되면 중산성 어적혈을 만듭니다. 즉 혈중, 유리지방산, 그 다음에 탄닌산 이런 것에 의해서 적혈과 양면을 띠면서 혈액순환을 막고 강산의 산화작용으로 적혈과 서서히 굳어서 담석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어적혈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양도 제법 많은데 그 나온 피가
빠르게 굳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말기 어저께는 어떤 현상이냐? 신장과 간 기능 이상 징후가 나타나요. 얼굴이 뭐 검다든지 피부가 검어지고, 이때는 어저킬이 강산성으로 바뀌면서 지속된 누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으면 양이온수가 기약 없어지고 증가합니다. 이때 피가 잘 안 나오죠. 염증이 나오고 노란 액이 나오고 수포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무리하게 자주 빼면 악성 빈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분, 스케질, 콜라겐, 염증 등으로 모세혈관이 완전히 막혀 적혈구가 담석화, 즉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데, 이때가 되면 악성 액질이 증가해서 이것이 림프를 타와서 림프암이 되거나 또 너무 저체온이 되어서 암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때 되면 어저킬이 쉽게 빠지지 않고 수포, 피부에 수포가 생기거나 노란 수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늘 아주 가는 검은 타르, 새까만 타르가 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그 부위가 말기 어저결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저결을 빼내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바늘이나 살침, 침관 등으로 내 몸이 좀 안 좋다 하는 부위에 그냥 바늘로 다량으로 막 찍어요. 톡톡톡 찍어서 찍게 되면 피가 잘 나오는 부위가 있고 나오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레 잘 나온 것만 닦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시퍼는 정맥 핏줄만 찔러서 치료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좋지 않은 부분에 활액이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죠. 지금은 제가 손가락이 괜찮지만 한 10수년 전에 몸이 안 좋을 때 여기서 활액이 나온 거예요. 활액.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부항을 걸어서 피를 돌려주는 겁니다. 즉 내가 질병이 있다, 혹은 차갑다, 털이 많이 나 있다, 피부가 검다는 부위에 진공의 압력을 걸어서 주위에 어저께를 모이게 하면 그 모인 부분, 주위 부분은 혈류가 살아날 수 있겠죠. 이렇게 펌프로 압력만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력을 걸고 딴 현상이고, 압력만 걸어도 이런 현상이 생기죠. 세 번째 방법은 수동 진공 피스톤이나 혹은 전기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어저께를 직접 빼내는 방법이에요. 즉 살침, 바늘, 침관 가지고 빼고자 하는 부위에 이렇게 바늘로 쿡쿡 찌릅니다. 계속 찔러서 부항 캡의 압력을 걸어서 피를 빼내는, 어저께를 모아 빼내는 방법이죠. 효과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저킬이란 뭐냐? 어저킬은 죽어 병드는 적혈구 덩어리를 말합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수명이 한 120일 정도고, 임무를 마치면 간이나 비장, 골수에서 파괴되죠. 그래서 이 건강한 적혈구는 이렇게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을 띄어야 됩니다. 음이온을 띄면 혈류가 왕성하죠. 매우 건강한 사람의 적혈구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염증, 노응, 유리지방산 이런 것이 모이면 이제 적혈구는 서서히 이렇게 핏줄, 대동맥 관이,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요. 좁아졌다는 이야기는 여기 산소 양분을 받지 못하고 피 흐름이 느리다는 이야기죠. 이제 양이온을 띄면 적혈구들이 달라붙어 버려요. 음이온 하면 떨어지는데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적혈을 줄이는 방법, 양이온을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혈중에 있는 유리지방산을 낮추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질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지방질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소고기 기름이죠. 소의 체온은 38.5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36.5도씨에서는 절대 녹지 않습니다. 힘겹죠. 간이 고생을 하죠. 자, 두 번째는 체내에 먹었으면 과잉 에너지를 태우면 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돼요. 세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은 왜? 양이온이 많기 때문에 내 몸에 플러스 전기가 많기 때문에 이 전기를 빼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면 체내 양이온이 발바닥으로 전기, 양이온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황토길을 많이 걸으면 체내 양이온을 많이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어저켈 저것이 유의사항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건강한 음이온 상태의 적혈구. 점점 이제 양이온 플러스 이온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어적혈, 흔히 혈전이라죠. 이렇게 바뀌어서 그 부위, 그 조직이 산소 양분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질병이 생겨납니다. 어저께 하기 전에 먼저 손발이 따스하고 허열 말고 정열로 따스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해도 되는데 특히 머리에 열이 많다, 상체에 열이 많다. 나는 열이 많다는 사람은 열이 많은 만큼 막힌 것이 많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농백혈류 손따기, 앞서 많이 이야기했죠. 손따기로 내 몸 전체의 핏길을 열어서 핏길을 연 다음에 핏길이 살아나온 이후에 어저혈을 빼면 부작용도 없고 효험도 배 이상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인피가 막 빠져나오죠. 이렇게 이 간덩이 같은 덩어리가 막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피를 빼내지 않고 부항기로 그냥 압력만 걸으면 그 일시적인 통증은 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근본 치유책은 되지 못합니다. 왜? 찌들어 붙어 있는 어저혈의 위치 이동만 해주기 때문에 그 주위에 약간의 모세혈관의 통로 정도를 열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저혈 빼기에 사용되는 용어 첫째, 찌를 침이 있어야 되겠죠. 삼능침이 있든지 사율침관이 있든지 사율침을 가지든지 우선 찌를 수 있는 침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압력을 걸 수 있는 부항기가 있어야 되겠죠. 캡이 큰 게 종류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스톤으로 빼든지, 이건 제가 소형 컴프레서 가지고 만든 부항기예요. 진공 펌프를 써서 빼는 거. 지금 현재 제가 교통사고 나서 무릎을 사용하기가 거의 힘이 들어서 제 무릎에 직접 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수동식과 전동식이 있는데 수동식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동식은 이제 탈모나 이런 거 원형 탈모할 때 그때 계속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진공 펌프가 필요하지만 일반 수동식 손으로 하는 펌프기를 써도 충분하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60대 이후는 조심해야 된다. 60대 이후가 되면은 우리 몸의 골수에서 피 생산량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이때 무리한 피 빼기를 하면 빈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끓인 물 필요 없지만 필요하면 준비해주고 휴지, 그 다음에 담을 비닐봉투 정도 있으면 되겠죠. 이게 제가 만든 진공 펌프예요. 여기서 이제 압력을 걸죠. 이렇게 피스톤은 머리카락이나 주름이 많을 때 그런 부위는 공기가 막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동 진공 펌프를 쓰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소독약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독약의 주성분이 대부분 이소프로필 알코올 혹은 에틸 알코올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 알코올에 있는 것이 피부에 닿으면 또 백혈구가 또 공격해서 또 염증을 더 만들어요. 그리고 피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가고 할 그런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진관을 준비하고 이런 휴지 정도 준비하면 사일할 준비가 되는 거죠. 방법과 요령입니다. 그럼 어떤 부위를 내가 어저께를 빼야 되나? 첫째, 내 몸에서 피부가 차고 피부색이 검붉다. 정상적인 피부색이 아니면 거기는 무조건 어저켈 염증이 모여있는 부위예요. 이는 어저켈이 모여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피부나 관절이 부어올랐다. 관절이 굵다 하면 거기 이미 염증이 차인 거예요. 염증이 차인 겁니다. 특정한 부위가 부어 있으면 그 부위는 이미 어저켈로 모슬간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세포 수명이 끝난 수면세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부종. 평소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뭐 지젖이 생긴다. 보드지가 생긴다. 이런 부위가 역시 어저켈이 많죠. 네 번째는 털이 유난히 많다. 우리 인체에 털이 있어야 될 부분은 머리카락, 눈썹, 코털을 제외한 부위는 있으면 안 돼요. 계량이 림프고 사타구니 림프에도 털이 나죠. 그거는 어린아이는 그래서 사타구니나 계량에 털이 없죠. 그 자체도 림프가 이미 혈류가 느리기 때문에 계량이 털이나 사타구니 털이 나는 거예요. 털은 머리카락, 눈썹, 코털을 제외한 털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땀이 유난히 많이 난다. 나는 운동하면 땀이 나, 등이 땀 난다. 그러면 등 쪽 끝에는 위장장애가 있기 때문에 등이 땀 나고, 머리에 땀 난다. 그러면 머리가 이미 모세라근이 다 막힌 곳이에요. 모공이 큰 부위, 피지가 많이 모여든 곳, 이런 곳은 어적 혈류침을 할 공간, 부위죠. 그래서 과거 또 염증이 한번 생겼던 부위, 그게 꼭 또 저승꽃이 피죠. 이런 부위를 어적 혈류침하고 피를 빼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부위든 차갑다는 것은 심장에 끓는 뜨거운 피가 해당 부위까지 산소와 백혈구, 양분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손발이 차거나 특히 발가락이 차가운 사람들이 많은데 따스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랫배가 차가우면 생리가 이상이 있고, 복부가 차가우면 위장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허리가 차가우면 허리병이 생기고, 꼬리뼈가 차가우면 치질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부위든 차가우면 반드시 거기에는 질병이 있는, 만성 질병이 있는 부위가 됩니다. 어적 혈류침의 방법이에요. 제 무릎에서 빼내는 사진을 10수년 전에 찍어 놓은 겁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는 시퍼는 정맥혈관을 찌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찔러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없는데 찌르니까 시퍼게 된다. 그건 이미 죽은 정맥혈관이 자리 잡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뭐 현기증이 난다, 어지럽다 이러면 다음 날로 혹은 일주일 후에 하는 게 좋겠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제한적으로 어저께를 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름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째는 혈류침을 놓는 방법과 횟수입니다. 부항 캡을 피부에 대고 압력을 걸어 첫째 붉은 자국이 붉어스름하게 생기면 생기는 그 자국 위에 여기에 바늘로 3회 7mm 간격 찔러줍니다. 이렇게 찔러주고 그 다음 부항 캡을 덮고 압력을 걸죠. 그 다음 피부가 압력에서 피부가 이렇게 둥글게 솟아오르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피가 뼈고나면 처음에 초기에 1차 뽑는 것은 거의 피부 표피에 있는 생혈 같은 것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뽑으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이렇게 빠져나오려면 최소한 3회 이상 뽑아야 저 깊숙한 어저켈이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3회 이상 해줘야 효험이 좋지. 한 번 하고 그만뒀다 그러면 표피에만 빠져서 아까운 피만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저켈 빼기 이후에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나는 사일하고 피를 뽑아내는데 피는 나오지 않고 수액 노란 액이 나온다. 혹은 수포가 생긴다. 이건 이미 뭐냐, 그 조직이 저킬과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서 담석화되어서 혈정하고 염증만 나오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거품이 생긴다. 이거는 뭐냐? 적혈구가 갔는데 산소를 세포가 혈관이 막히니까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빠지는 경우에, 혹은 또 피부가 약간 그 부위가 들려도 거품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거품이 막 생깁니다. 세 번째는 침자국에 찌든 핏덩이로 막혀 있다. 이렇게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막 시커멓게 되었다. 뭐 한 3에서 일주일 지나면 나중에 깨끗하게 나왔지만은 이런 피부에 찌든 부위에 찌든 어적혈이 모여 있었는데 이 모인 거 결국 나중에 2, 3일 지나면 다 빠지죠. 어적혈 빼기 이후 호전 반응, 명현 현상을 보겠습니다. 어적혈 뺄 때 어적혈이 오래되면 될수록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적혈이 분명히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와요. 왜? 그 주위를 뽑았는데 더 멀리 있는 어적혈이 오고 싶은데 혈류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피부가 좋아지고 조직이 살아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막 각질이 생겨요. 허문이 생기고. 이런 건 뭐냐? 42일 지난 수면세포가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나는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몸에서 때가 많이 생긴다. 이것도 막 같은 현상이에요. 검버섯, 기미까지도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속에 있으면 암이 되지만 죽은 세포를 바깥으로 빼내는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건강해지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이제 막힘이 없이 피가 이렇게 잘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피 검사를 하면 헤모글로빈 수, 적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적혈을 빼낸 만큼 피는 깨끗해진 것인데 이 적혈구 수가 부족하니까 어지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60대 이후에는 과도한 어적혈 빼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통증이 분명히 하고 나니까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2, 3일 지나니까 다시 통증이 생겼다. 이거는 뭐냐? 2, 3일 지나면서 이제 모살관이 살아나니까 다시 그 부위에 그 주변 멀리 있던 어적혈이 다시 거기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활이 지장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여유를 두고 빼기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60대 이후 같으면 보름에 한 번 정도. 자, 빼기 이후에 가급적 지방질 음식은 피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되 정맥의 혈중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당한 염분, 평소보다 조금 짜게 드시면 회복이 좀 빨라집니다. 자, 이제 어적혈 뺄점표입니다. 이 뺄 곳이 이렇게 많아요. 뭐 탈모가 있다, 그럼 머리를 하고, 아랫배가 차다, 그럼 뿌리를 생식기를 하고, 위가 안 좋다, 그럼 위장애를 해주고. 근데 여기 보면 번호가 다 있죠. 이 번호는 손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어적혈이 사람마다 모인 부위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번호에서 앞에 있는 0자를 빼면 C01 하면 이 자리가 0자를 빼면 손가락의 C1번 부위라는 거예요. 한 뼈 다 써주면 그 효험이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부위는 오랫동안 혈류가 막힌 곳이므로 같은 부위를 3회 이상 어적혈을 빼야만 피부 깊숙한 곳까지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골수의 적혈구 생산량이 낮아지므로 무리하게 어적혈을 빼내면 혈액 부족으로 수혈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 그 주기를 늦추는 게 좋겠죠. 이제 그 많은 거 다 제가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고 제가 다스린 몇 가지 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담임을 하다가 뭐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고생을 하고 난 뒤에 이발소 가니까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머리를 짧게 깎고 다스리기 시작해서 한 달 이후에 이렇게 보세요. 변했어요. 그 전반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났죠. 많이 났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원형 탈모입니다. 머리 혈류를 개선하여 발목해 한다. 머리카락이 탈모가 된다는 이야기는 심장에 뛰는 피가 머리의 압력을 높여서 의적혈 염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소 양분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탈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두피가 얇아지죠. 두피가 점점 얇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탈모가 진행되는데 딴 거 없습니다. 모세혈관 살려주면은 또 머리카락이 다시 다 나게 돼 있어요. 자, 일반적인 탈모는 머리열 제일 위쪽 여기만 따져도 머리카락이 한 달 이후에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 어저혈 빼기 이것은 갑자기 과도한 두뇌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그 부위가 다 다르죠. 척두엽에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고 뭐 후두엽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데 스트레스 갑자기 받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은 만큼 거기 어저혈 염증이 차이죠. 즉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가급적이면 빠르게 다스려주면 줄수록 빨리 낫습니다. 제 머리카락 직접 뽑는 거예요. 이 사진은 어떻게 찍겠습니까? 저 혼자 다 스스로 했으니까 거울 보면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자, 우선 머리카락을 짧게 깎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공기가 쓸데없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압력을 제대로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원형 탈모 부위에 처음에 캡을 걷어서 한번 당겨서 불룩하게 솟아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막 찌릅니다. 이렇게 막 15건 찔러서 빼줍니다. 자, A 부분은 요거는 뭐냐? 이 부분은 1차 한번 뺐을 때 어저킬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 B는 3차, 세 번째 하니까 이제 덩어리 피덩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3회 이상 했죠. 그래서 저는 한 5회, 6회 정도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한 다음에 세 번 정도 3칠 정도 하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포 재생 주기가 세포 수명이 42일이니까 42일 정도 되면 머리카락이 거의 막 나기 시작하고 굵어지게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심장병, 협심증에 관한 어저혈 빼기입니다. 이 협심증이나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수족냉증 3차 따기를 한 후에 어저혈 빼기를 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여기만 빼면 전체 혈류가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심장병, 협심증은 딴 거 없습니다. 심장은 막 박동하고 싶은데 보낼 피, 내 뿜어 보낼 조직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심장에 부하가 걸려서 심장이 팍 뛰는 거죠. 성급하게 어저혈 빼기를 하면 대뇌의 저산소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족냉증 3차 따기를 실시한 이후에 어저혈 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협심증 환자를 수족냉증 3차 따기를 해준 다음에 빼주고 완치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 다음 한국인의 가장 많은 위장병 다섯기, 소화 관련 어저혈 빼주기입니다. 뭐 위산가다, 위무력증 다 마찬가지죠. 복부, 배꼽에서 명치 사이 정중앙 부위예요. 이게 위장혈 뼈점입니다. 속이 매우 안 좋은 사람 여기서
피는 안 나고 노란 액만 나오고 그다음에 피부가 발진, 수포가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4번, 손가락도 역시 다 4번 따면 됩니다. 위장혈뺄점 주위가 차갑거나 이 복부에 털이 났다, 털이 있다 그러면 일단 위장장애예요. 이럴 경우에는 위장이 짓눌려서 위장의 움직임이 연동작용이 느린 거예요. 식후에 복부가 늘 평평하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 혹은 체기가 있는 사람도 다 써주면 좋습니다. 위장이 이렇게 위장이 이렇게 있는데 위장 제일 윗부분 이 부분이 체기가 있어도 문제가 됐죠. 이때는 반드시 체기를 내리거나 올려주는 방법을 취한 다음 빼주기를 하면 좋습니다. 자, 모든 건강의 1차적인 문제는 바로 먹어서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음식 습생, 먹는 걸 잘못 먹으면 꼭 하루 내지 3일 사이 지나면 감기 몸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배 아파하죠.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에너지가 생겨서 계속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경련을 내서 난리가 났죠. 다음 39번째 강좌는 소아경련편입니다. 경련에서 놀래서 병원에 가서 유명을 달리하는 어린이가 거의 70년대 80년대는 아주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 항경련자 이런 걸 좀 적게 써서 그런지 몰라도 뭐 병원 가서 죽는 경우는 훨씬 적은데 문제는 그 아이가 장애인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아경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련을 다스리지 않으면 더 큰 질병으로 전이되어서 내 아이가 장애 정서에부터 더 깊은 난치 환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게 안타까워서 이 편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